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여기는 저의 새 집이고요. 아직 가구가 다 안 들어와가지고 황량한 거실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가구 좀 다 들어오고 어느 정도 좀 꾸미면 그때 우리 랜선 집들이도 찍어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저는 요즘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독립을 하는 거라서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집도 정리하고 마인드셋을 새롭게 이렇게 다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을 찍어볼까 하다가 긴장되고 불안할 때, 뭔가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 어떻게 마음을 다잡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 제가 또 하고 있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토크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진짜 이 문장을 듣고 머리를 띵 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원하는 나, 그 나도 지금의 나를 원한다 라는 문장인데요. 내가 원하는 나 있잖아요. 내 목표를 이룬 나. 그 버전의 나도 현재의 나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실 정말 많은 목표들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나, 미래에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그리는 그런 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고 누구나 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고 이런 거는 뭐 뻔하지만 그 안에서 진짜 내가 생각하는 정말 이상적인 삶,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좀 느긋하게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아침에 여유를 좀 즐길 수 있는 이런 삶, 이런 게 약간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의 한 조각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은 막 미라클 모닝,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러닝 뛰고 막 이런 삶,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는 미래에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는 다 다른데 왜 하필 나는 그 버전의 나를 꿈꿀까? 저는 이게 어떤 신호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문장을 듣고 나니까. 그 미래의 나도 지금의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나를 꿈꾸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 N입니다. MBTI. 전 이런 생각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게 뭔 뜬구름 잡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목표를 꿈꾸는 게 외롭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뭔가 이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 좀 외로움, 이런 감정들이 사실 우리를 되게 가로막고 좀 실행력을 떨어뜨리고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여정이 나 혼자가 아니라 미래의 나도 지금 지켜보고 있고 원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만으로도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 연말에 되게 재밌게 읽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여기에 띄워드릴게요. 이 책의 키워드가 바로 망상활성계인데요. 실제로 우리 뇌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 망상활성계는 우리가 포커스하고 있는 것, 집중하고 있는 것만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는 귀로 듣고 뭐 눈으로 보고 이 모든 오감의 감각으로 하루에 정말 수백만 비트의 정보를 받아들인대요. 근데 필터링을 거쳐서 이 망상활성계 필터링을 거쳐서 뇌에 들어오는 건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막 제네시스 차를 타고 싶어요. 제네시스 너무 예뻐. 그러면 길가에 제네시스밖에 안 보여요.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샤넬 2호백이 너무 갖고 싶어. 그러면 길가에 샤넬 2호백밖에 안 보여요. 근데 만약에 진짜 패션에 관심 없는 뭐 남자인 친구한테 샤넬 2호백 보여주면서 너 이거 본 적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뭐 그냥 샤넬? 그게 뭔데? 모를걸요? 근데 그 가방을 사고 싶은 내 눈에는 진짜 요즘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망상활성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세상에서는 이 유행하는 가방을 모두가 메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보는 세상에서는 그 가방을 처음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 객관적인가? 진짜 객관적일까요?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될까? 왜 제가 보는 현실에서는 되고 내가 보는 현실에서는 왜 길이 안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고 믿는 것,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굉장한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미국 취업을 제가 대학생 때도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불가능하다는 믿음이 굉장히 컸거든요. 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나는 그냥 영어만 할 줄 알 뿐.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어떻게 취업을 해? 근데
제가 이제 대학원 졸업을 하고 제 안에 약간의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본 경험, 내가 뭔가 좀 극복해내서 이뤄본 경험이 생기니까 약간 자아 효능감이 올라갔는지 그때 당시에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난 무조건 가. 나 미국 지원 무조건 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 내년쯤에는 진짜 무조건 미국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UN 인턴을 지원을 했고요. 그때 파리 이제 통역 출장이랑 겹쳐가지고 인터뷰는 못 봤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항상 미국에 갈 거예요. 미국에 가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통역사로 같이 일했던 그 회장님이 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솔직히 제가 그런 나 무조건 갈 거야 라는 생각 안 했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면 그런 말을 꺼내지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운이 좋았던 것도 맞고 이게 무조건 되는 방법이다는 아닐 수도 있지만 운이 들어올 길을 넓히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망상 활성계가 운이 들어오는 그 길을 넓혀주는, 내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게 가능한 세상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이 내 꿈을 이루게 해주는 현실인지 나는 지금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난 돼, 난 당연히 할 수 있어 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너무 그랬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저도 대학생 때는 좀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 아무리 그런 걸 믿어보려고 해도 잘 안 믿어지고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좀 너무 작아지는 그런 느낌 때문에. 저는 이게 약간 자신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성취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가 노력했다, 내 기준에 나 진짜 죽을 만큼 노력해봤어 라는 이런 경험이 되게 나에게 힘을 준다는 느낌을 받아요. 나 진짜 힘든 거 극복해봤어, 이런 경험이 있어야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현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서 죽을 만큼 노력해봤어, 나 진짜 힘든 거 극복해봤어, 이거 다 주관적인 거니까 그냥 각자 내가 생각했을 때 나 그래도 뭔가 해봤어 라는 그런 느낌 들 때까지 노력해보는 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이렇게 오고 가면서 가끔 달고나들 만나는데 우리 달고나들은 다 너무 열심히 너무 야무지게 잘 해내고 있어서 정말 응원만 해주고 싶어요. 말하는데 배터리가 꺼져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하고 왔습니다. 제가 또 최근에 니체의 한 말에 꽂혔는데요. 어려움 그리고 고통과 함께 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저는 이거를 좀 제 식대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삶은 태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통이나 어려움을 그냥 힘든 거, 아픈 거, 괴로운 거 이런 걸로만 보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 배우느냐, 여기에서 좀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도전할 때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잖아요. 시간을 쓰던 뭐 돈을 쓰던 기회 비용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리스크가 무서워서 도전을 안 한다. 그냥 나는 원하는 게 있긴 하지만 안정을 선택할게 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안정일까요? 저는 그게 안정이라고 잘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분명히 원하는 게 있잖아요. 별로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리스크까지 져가면서 할 필요 없지만 진짜 원하는 게 있는데 무서워서 리스크를 안 지고 도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안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100% 만족스러울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치면서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그래서 그 리스크, 고통, 어려움을 너무 나쁜 거로만 생각하지 말고 삶은 태도라고 하니까 아무리 힘든 역경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내 태도를 나는 여기서 뭔가를 배울 거야, 나는 이걸 지나서 더 단단하고 강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그 역경을 좀 돌파하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매일 생각하고 다짐하고 이러면서 살거든요. 저도 고통이 힘들고 막 지치고 슬프고 이런 때들이 정말 간헐적으로 자주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건강한 마인드셋 갖기, 밸런스 유지하기, 이것도 막 뭐가 되어야지 하는 목표는 아니지만 잘 살아야지 라는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목표인 것 같아요. 건강한 밸런스 찾는 거. 막 시험 합격 같은 이런 결과로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제 삶을 좀 풍요하게 해줄 만한 목표라고 생각해서 자주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공부하고 생각해보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기회 되면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잖아요. 봄인데 봄에 새 출발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봄에 우리 다 화이팅해서 새 출발해봅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